나를 지키는 다크 심리학. 다크 심리학. 저자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단추. 처음 사람을 만나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3초다. 길어야 7초다. 그게 말이 돼. 쉽겠지만 사실이다. 뇌는 빠르게 판단한다. 생존을 위해서다. 저 사람은 적인가 친구인가? 빨리 결정해야 살아남는다. 첫인상은 강력하다. 그리고 바꾸기 어렵다. 한번 박힌 인상은 쉽게 안 지워진다. 면접을 생각해보자. 면접관은 당신을 본다. 3초 안에 판단한다. 나머지 시간은 그 판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좋은 첫인상을 받았으면 당신이 뭘 말해도 좋게 해석한다. 이 친구 괜찮은데. 나쁜 첫인상을 받았으면 당신이 뭘 해도 나쁘게 본다. 역시 아니야. 심리학자들은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첫 판단을 확인하려는 경향이다. 반대 증거는 무시한다. 일치하는 증거만 본다. 소개팅도 마찬가지다. 처음 3초가 전부다. 외모, 옷차림, 표정, 이것만으로 판단한다. 이 사람이랑 맞을까? 나머지 시간은 확인 작업이다. 영업도 그렇다. 고객을 처음 만난다. 3초 안에 결정이 된다. 이 사람한테 살까? 말까? 이미 뇌는 결정했다. 나머지는 정당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3초를 잡아야 한다. 첫째, 외모다. 억울하지만 사실이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한다. 잘생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깔끔해야 한다. 머리는 정돈되어야 한다. 옷은 깨끗해야 한다. 신발은 닦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첫인상이다. 엘버트 레라비어는 연구했다.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다. 목소리 톤은 38%다. 그리고 몸짓이 55%다. 말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둘째, 표정이다. 웃어라. 진짜로 웃어라. 억지 미소는 들킨다. 가짜 미소는 입만 웃는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셋째, 자세다. 당당하게 서라. 어깨를 펴라. 고개를 들어라. 자신감은 몸에서 나온다. 에이미 커디는 프레젠스에서 파워 포즈를 소개했다. 2분만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호르몬이 바뀐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간다. 자신감이 생긴다. 넷째, 눈맞춤이다. 상대의 눈을 봐라. 하지만 너무 오래 보지는 마라. 3초 보고 1초 쉰다. 이게 자연스럽다. 눈을 피하면 이 사람 뭔가 숨기나? 의심이 생긴다. 너무 뚫어지게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불편하다. 다섯째, 악수다. 너무 세지고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잡아라. 2초에서 3초면 충분하다. 악수는 신호다. 약한 악수는 자신감 없음이다. 너무 센 악수는 과시다. 적당한 악수는 존중이다. 여섯째,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너무 작지 않게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라. 긴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빨라진다. 이건 불안의 신호다. 상대는 느낀다. 이 사람 긴장했네. 일곱째, 이름이다. 상대의 이름을 바로 기억해라. 그리고 대화 중에 불러라. 김대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로 내서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기 이름이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는 주목한다.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첫 3초를 망치면 만회가 힘들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낫다. 반대로 첫 3초를 잡으면 나머지는 쉽다. 상대는 이미 당신 편이다. 당신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듣는다. 취업 면접, 영업 미팅, 소개팅, 첫 출근. 모든 상황이 똑같다. 첫 3초가 전부다. 준비해라. 거울을 봐라. 연습해라. 모든 상황이 똑같다.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첫 3초를 못 잡으면 소용없다. 상대는 당신을 볼 기회를 안 준다. 싸울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이용한다. 첫 3초를 이용한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끝까지 틀어진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라.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맞춰진다. 상대방을 조종하는 방법은 뭘까?
따라하는 것이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싶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있다. 엄청나게 이걸 미러링이라고 부른다.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는 것이다. 상대가 웃으면 당신도 웃는다. 왜 효과가 있을까? 뇌는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편하다, 좋다. 이렇게 느낀다. 상담사들도 쓴다. 내 담자가 온다. 슬픈 표정이다. 상담사도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내 담자가 천천히 말한다. 상담사도 천천히 말한다. 내 담자는 느낀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 공감받는다고 느낀다. 마음을 연다. 협상에서도 쓴다. 상대방이 공격적이면 약간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상대방이 조용하면 조용하게 대응한다. 너무 다르면 충돌한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비슷하면 협력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관찰해라.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짝 따라해라.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는데 당신이 빨리 말하면 상대는 압박을 느낀다. 상대방이 조용한데 당신이 시끄러우면 상대는 피곤하다. 맞춰라. 거울이 되어라. 상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좋아. 단 조심해야 할 게 있다. 티나게 하면 안 된다. 상대가 눈치채면 끝이다. 이 사람 나 따라하네, 이상해. 말투도 맞춰라. 상대가 존댓말을 쓰면 당신도 쓴다. 상대가 반말을 쓰면 천천히 반말로 바꾼다.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다. 상대가 전문 용어를 쓰면 당신도 쓴다. 상대가 쉬운 말을 쓰면 당신도 쓴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라. 감정도 맞춰라. 상대가 신났으면 당신도 신나라. 상대가 조용하면 당신도 조용해라. 상대가 진지하면 당신도 진지해라. 상대가 슬픈데 당신이 웃으면 상대는 화난다. 이 사람은 내 기분을 모르네. 상대가 기쁜데 당신이 우울하면 상대는 불편하다. 분위기 깨내한다. 처음 만나 사람도 친구처럼 만들 수 있다. 거울이 되어주면 된다. 상대를 비춰주면 된다. 거울이 되는 것, 이게 상대 마음을 여는 두 번째 열쇠다. 누군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 작은 거다. 커피 한 잔, 문 잡아주기, 펜 빌려주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고마워.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뭔가 갚아야 할 것 같다. 이 느낌이 빚이다.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본능이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있다. 왜 그럴까? 생존 때문이다. 호혜성은 사회를 유지하는 접착제다. 주고받기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한쪽만 받으면 관계는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 호의도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말했다. 먼저 주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받는다. 이건 계산이 아니다.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이다. 나중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돕는다. 빚을 갚는 것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작은 호의를 베풀어라. 문 열어주기, 가방 들어주기, 좋아하는 음식 사주기. 상대는 빚을 느낀다. 당신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느낀다. 관계가 깊어진다. 조건 없이 줘라. 나중에 갚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럼 거래가 된다. 빚이 아니라 계약이다. 그냥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라. 상대는 더 큰 빚을 느낀다. 조건이 없으니까 더 갚고 싶어진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가 필요할 때 줘라. 배고플 때 밥을 주면 효과가 크다. 배부를 때 주면 효과가 작다. 작은 호의를 베풀어라. 상대의 마음에 빚을 심어라. 그 빚이 관계를 만든다. 그 빚이 영향력을 만든다.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외워라. 대화 중에 불러라. 처음엔 어색하다. 왜 이름을 자꾸 부르지? 이런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계속하라.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효과를 본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저 사람은 날 기억해. 저 사람은 특별해. 이름 하나로 모든 게 바뀐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큰 부탁은 거절당한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싫어한다. 큰 결정을 두려워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연애도 처음부터 사귀자보다는 작게 시작하라. 연락처 교환, 다음에 또 볼까, 영화 볼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귀자. 아이를 키울 때도 방 청소해야 하면 안 한다. 이 장난감 하나만 치워. 그럼 저것도 치워줄래? 침대도 정리해줄래? YES. 어느새 방이 깨끗해진다. 작은 YES를 모아라. 하나씩 쌓아라. 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큰 부탁이 목표라면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라. 작은 변화를 요구하라. 작은 약속을 받아라. 그 작은 것들이 쌓인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YES가 나온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내라. 선택지를 주는 것. 이게 설득의 핵심이다. 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준다. 방법으로 할래? 방법으로 할래? 물으면 선택한다. 자기 방법이니까 열심히 한다. 선택지를 줘라. 하지만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방향을 정하라. 통제하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말을 멈춰라. 그냥 기다려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침묵. 대부분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불편하다. 어색하다. 그래서 뭐라도 말한다. 그 말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침묵은 공짜다. 에너지가 안 든다. 준비도 필요 없다. 그냥 입을 다물면 된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 크다. 침묵은 상대를 움직인다. 말하게 만든다. 양보하게 만든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하다. 불안하니까 기다린다. 필요 없으니까 설명 안 하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설득할 때 기억해라. 말을 줄여라. 침묵을 늘려라. 당신이 말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만 얻는다. 그러니 상대가 말하게 만들어라. 침묵으로. 침묵하는 자가 대화를 지배한다.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100만 원을 얻는 기쁨과 100만 원을 잃는 고통. 뭐가 더 클까?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다. 2배 이상 크다. 이게 인간 심리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무섭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빼앗기는 게 더 싫다. 데니엘 카너먼은 이걸 손실 회피라고 불렀다.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다. 사람들은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데 더 열심이다. 손실 회피는 강력하다. 하지만 과하게 쓰면 역효과다. 너무 무서우면 거부감이 든다. 이거 안 사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다. 과장안의 역효과다. 적당히 써라. 현실적인 손실을 말해라. 불편해집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줘라. 손실만 말하고 끝내면 절망한다. 손실을 피할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하면 됩니다. 희망을 줘라. 공포와 희망을 함께 써라. 손실의 공포로 주목하게 만들고 해결책의 희망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은 얻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잃지 않으려고 움직인다. 손실을 말해라. 그리고 그 손실을 막을 방법을 제시해라.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진짜 권위를 쌓아라. 진짜 경험을 쌓아라. 권위는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위가 생기면 강력하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인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권위가 증명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가? 자격이 있나? 경험이 있나? 흰 가운만 보고 믿지 마라. 제복만 보고 따르지 마라. 타이틀만 보고 존경하지 마라. 내용을 봐라. 논리를 봐라. 증거를 봐라. 권위가 아니라 진실을 봐라. 하지만 당신이 설득하는 입장이라면 권위를 활용해라.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진짜 실력이 있다면 그걸 보여줘라. 진짜 경험이 있다면 말해라. 숨기지 마라. 저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해라. 사람들은 권위를 따른다. 본능이다.
바꿀 수 없다. 권위를 쌓아라. 그리고 책임감 있게 써라. 권위는 힘이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죄책감은 칼이다. 자기 방어에 쓸 수 있다. 하지만 공격에 쓰면 관계를 죽인다. 현명하게 써라. 그리고 받는 것도 현명하게 거절해라. 이게 감정 조절의 첫 번째 기술이다. 죄책감. 강력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도구. 희망을 줘라. 통제감을 줘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 느낌이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해결책은 쉬워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포기한다. 불안을 주는 건 쉽다. 안심을 주는 게 어렵다. 진짜 가치는 안심에 있다. 불안을 자극하되 반드시 안심을 팔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고마워한다. 불안과 안심, 어둠과 빛 함께 써라. 분노하기 전에 생각하라. 분노는 쉽다. 생각은 어렵다. 하지만 생각이 당신을 구한다. 분노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조심스럽게 다루라. 불처럼. 잘 쓰면 따뜻하다. 잘못 쓰면 모든 걸 태운다. 고개를 끄덕여라. 눈을 맞춰라. 휴대폰 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네. 신뢰가 생긴다. 진짜 공감은 시간이 걸린다. 천천히 쌓인다. 순간적으로 완벽한 공감은 가짜의 확률이 높다. 진짜를 선택하라. 더 어렵다.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더 가치가 있다. 감정 진심으로 쓰라. 도구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 후리지아 사주타로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